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오달수가 오발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사진 구하느라 굉장히 힘드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힘듭니다. 처음에는 담당 PD께서 아무거나 찾아와라. 관련 없어도 된다. 근데 뭔가 이상했나 봐요. 이제 관련이 있는 사진을 좀 찾아와라.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튼 간에 네. 제가 이번에 찾아온 오발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발췌한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네. 뭐라고 되면 4번 다음 문제가 뭐냐? 10월 말 평가예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 살림을 그러니까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쓰시오.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획한 것이다. 답은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최순실. 얼마나 TV에 요새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면 사회 정세에 상당히 그 해안이 있는 초등학생이 쓴 게 아닌가. 저게 웃을 일은 아니고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 묻는 질문이 답을 씁쓸하게 만들지 않았나. 뭐 여튼간에 요즘 핫 이슈고 지금 말하면서도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는. TV에선 한 10마디 나오면 한 9마디는 최순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는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우리나라를 요즘 아주 달구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얘기가요. 충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분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인데 취임한 지 5개월 하고 보름 만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에서는 전 도지사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원종 그는 누구인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를 제가 하면 안 어울려요. 그래도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딱 해주셔야지. 하셨겠죠. 뭔가 좀 신뢰도가 있지. 제가 딱 얘기하면 뭐 하나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는 누구입니까? 네. 이원종 전 지사 그리고 전 비서실장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뭐 충북 제천 출신이고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군 목피로 영명할 정도로 가난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체국장이 되는 꿈이어서 국립 최신대라고 옛날에 있었나 보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입학했다가 나중에 최신부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전화 동전을 수거하는 일을 했었대요. 이게 너무 하찮은 일을 맡아가지고 너무 실망을 해서 다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행정고시 합격해서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충북지사, 관선지사도 한 번인가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직을 서울시장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 92년도에 이제 관선 충북 도지사를 하고 93년도에 관선 서울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92년, 93년 그 관선으로 충북 도지사 또 서울시장 이렇게 좀 발탁이 되는 정도면은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은 관선 서울시장 같으면 장관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막판이 마지막에 안 좋았죠. 성수대교 붕괴로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근데 뭐 사설이나 기사들을 보면 거의 칭찬 일색이고 언론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봐도 이원종 전 지사,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에 있는 모 임원도 이원종 맨이라고 할 정도로 열렬한 추종자. 모임은 여러 막 추상하게 만드는. 근데 저는 그 취재 기자 처음에 이제 1년차, 2년차 때 그때 이제 충주에서 충주 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내 기자로서 이제 가서 취재를 하러 갔다가 너무 강연이 이제 막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감동받았던 기억이 또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셨대요, 이분이. 말을 잘해서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그냥 자기 사람 이원종 맨을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저랑 딱 5분 이야기 나누실래요? 그럼 박용관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좀 그렇긴 하네요. 최태민 목사. 일단 충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호평을 하느냐. 일단은 참 그 아름다운 용퇴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40% 50% 정도 나왔기 때문에 70%까지 올랐어요. 30
예를 들어 3선인데 나오면 100%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난 이미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봤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게 도리인 것 같고 적기인 것 같다. 그럼 딱 물러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그 사자성 고사를 이용하면서 공수 신퇴 천지도, 그러니까 공을 어느 정도 잃었으면 업적을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물러나는 게 순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러났었죠. 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어찌됐든 성균관대 석좌 교수를 했고 네. 또 대통령 그 직속 기관이죠. 그 지역발전위원장인가요? 그 하면서 꾸준히 이제 지내오다가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늘 총리 후보로도 올랐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비서실장이 되는 거죠. 네. 아유 참 멋지게 사셨네요. 네, 저희가 한참 얘기했다시피 이분에 대한 좋은 일화들이 참 그 지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우리 지역의 반응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뜨거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시용 도지사 한마디 날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인 욕심에서는 뭐 중앙의 지역의 뭐 의견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환영을 했죠. 뭐 당을 떠나서 다 환영을 했었죠. 네. 다만 뭐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74세인가 그때 만으로 74세에 올라가신 건데 뭐 강태공이나 범증과 같은 사람들도 뭐 70 넘어서 정치계에 진출을 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있었던 기춘 대원군인가 그분도 뭐 70 넘어서 뭐 비서실장 했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 넘어서 하려고요. 70대까지 기다렸다가. 아니 뭐 그때까지는 뭐 젊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용관시를 움직이는 비선이 있어야 돼요. 아 저요? 뭐 여러 가지 마세요. 반기문 설도 있었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반기문 그 사무총장하고 어떻게 연결 고리를 위원장으로 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하튼간에 뭐 지역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충북의 지역 현안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에 관선을 했고 네. 98년도, 2002년도 이렇게 충북 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대한 지역 현안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당부를 지역 모든 분들이 했었고 그 안에서 중앙과 지역의 어떤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충북 지역에 대한 많은 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죠. 좀 기대도 있었는데 또 청렴하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는 정치판으로 가는 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원종 지사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싫어하는 편도 아니지만은 정치 무대에 갈 때는 이상과 뭐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근데 이원종 전 지사가 비서실장으로 갈 때 정치적인 이상과 무슨 뭐 정책 같은 게 있었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본인의 성격과 능력과도 또 맞지 않는 자리 같아요. 뭐냐면은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행정이나 관료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중앙의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정무적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자리인데 사실 이원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중에서도 지방행정 전문가일 뿐이거든요. 과연 이분이 나가서 중앙, 그것도 정치, 그것도 권력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까. 그 성격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능력도 다소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탁할 때 그 취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워낙 안 좋은 거로 지금 일단은 전 실장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역량이 있고 또 그 업무 능력을 쉽게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이원종 전 실장이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라든가 정치적인 연관성 없이 오히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었다면 100% 실패한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순실 사태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 권력의 실세들이 가장 만만한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가장 자기 힘도 없고 자기 세력도 없고 자기들한테 문제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만히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도 됩니다. 옛날에 사극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극 본거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나요? 결과론적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들어가서 5개월 15일 딱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몰랐을까?
몰랐을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자꾸 얘기를 해보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청와대 안에서도 그냥 일개 행정관들처럼 이렇게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논리라면 모를 수 있는 거죠. 왜? 실질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결국 김기춘 씨 같은 경우도 청와대 그 실세들이 찍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김기춘 같은 그런 그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찍어낼 정도였다고 그러면은 가장 권력적이지 않은 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김태정. 김하나 선생님. 김태정입니다. 네.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김하나님 그 말씀처럼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로 모를 수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아니 5개월인데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건 가장 측근에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어레인지 해야 되고 딱 매니지먼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과연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왜냐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렇게 존경을 받던 이분이 최순실 씨 연설문 사전 입수 의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10월 21일 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출석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선실세는 없다. 최순실 씨 등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다음에 뭐 스포츠재단이나 미르 같은 거 K스포츠재단의 미르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설명할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의혹 제기 자체를 평가하자라 했고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사람이면 믿을 사람이 있겠냐.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실수를 금치 못했다. 봉건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했는데 이게 4일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왔는데 지금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사실 최순실 사태나 최순실의 그 비선 실세들의 그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면 비서실장으로서 몰랐다면 사실은 무능력한 거죠. 그렇죠. 무능력한 거로 비판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이나 의회나 이걸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군, 대통령을 하나의 주군으로 생각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책임의 위치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빠지신 겁니다. 그렇죠. 사면 초과네요. 그렇죠. 사면 초과. 지금 이제 본건 저도 4차선 아이고 오리무중 아닌가? 한편으로 이제 봉건 시대라는 단어를 써서 전 국민에게 그렇죠. 유행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놀림감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봉건 시대 사고 방식의 일부분은 좀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나중에 여론의 어떤 역풍을 맞고 문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말 자체가 강했는데 바로 대통령은 시인을 했고 그래 버리니까 말한 그 말이 크게 더 다가온 그때 거죠. 타이밍에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죠. 했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말 같아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공자 효경에 보면은 비법 불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불언. 하지를 말아라. 본인께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데도 아는 것처럼 뭐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양면이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만약에 몰랐다면 이분은 억울한 거고 알고 했다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슴이 조금 짠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원주 비서실장의 충북에서의 이미지상들이 있었거든요. 마르크스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이원정 지사가 서울시장 물러날 때 성수대교 붕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이었죠.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완전히 코믹하게 이제 물러나게 됐거든요. 역사는 두 번이 반복됐습니다. 이원정 지사의 때도 두 번이 개인적으로 두 번이 반복됐는데 한 번은 비극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 성수대교도 이거는 그분의 손을 떠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도 그분의 손을 떠난 건데 제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참 스토리가 좋아요. 너무 좋은 스토리로 살아오셨는데 결국엔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고민해서 얻는 게 역시 한 방에 욱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런 생각.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멋있게 막 왔는데 요 황당한 상황 속에서 황당하게 물러난 거죠. 그 말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원종 전 비서실장 안타깝게 됐는데 향후 거취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겠죠? 저는 아까 뭐 이원종 지사가 그 불출마 3선에 불출마하면서 네. 공수신태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는데 공수신태 시즌 2 아니면 공수신태. 이건 공의를 어느 정도 이루면 물러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이 없어도 물러나야죠. 그렇죠? 정계를 은퇴하거나 뭐 은퇴해서 과거처럼 후배 정치인이나 후학들을 양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죠. 무공수신태, 공수신태 시즌 2. 저 뒤에 한자는 좀 어렵고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무는 알겠네요. 무는 알겠어요. 이번 비서실장에서 나오는 네. 그 과정들 때문에 조금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의 언로라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후학 양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뭐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일이 됐다 하지만 어른이면서 또 배워야 될 그런 그 많은 것들이 그렇죠. 내공이 있으시니까.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기는 좀 어려울까요? 하셔야죠. 그것도 음지에서 하실 수 많은. 그렇죠. 지금 능력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어떤 높은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래 얼마든지. 당신한테 안 맞는 안 맞는 자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왜 가셨을까요? 그래서 왜 사람이 때론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주변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하시오 부르면 저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면 안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갑니다. 오. 이거 일화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 갑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맞지 않는 자리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안 갈래요. 예. 네. 전 불러주면 갔다가는 올라고. 갔다가요? 네. 그럼 연금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퇴직금 뭐 이 정도로 해갖고. 네,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퇴진하게 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민들은 아무래도 존경받던 어른이었던 만큼 더 안타까움이 큰데요. 앞으로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공감 키워드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변호사님부터 하시나요? 변호사님 근데 요즘은 삼행시 안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아까 전 공자 효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전문이 그겁니다. 비법불언, 비도불행이라는 말이거든요. 알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니면 최소한 묵비, 말을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이원종 전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 자리는 맞지 않는 자리거든요.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불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하거나 틀렸으면 아니면 최소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불언입니다. 비법불언, 비도불행. 이걸로 저는 공감 키워드를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차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앞부분에 너무 확실히 요즘 그런 거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동양사적을 많이 봐가지고요. 어렵네요. 저는 좀 쉽게 항해사 합니다. 배를 몰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을 텐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권력 다툼 안에서의 얼마나 많은 일들과 힘겨움이 있었을까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의 어른으로 남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등 항해사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무원. 할 말이 없네요. 무원. 이분이 물러난 상황도 할 말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이분은 그냥 이제 좀 이런저런 조언하시면서 휴식, 이제 마음에 그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마음에서 휴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관 씨 마음에서 엄청난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네. 애정도 묻어나고. 저요? 이제 무언인데 왜 또? 근데 그 말은 다 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뭔 얘기만 하면 그렇게 풀이들을 하세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무언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상황 자체가. 저도
저는 그럼 인생은 타이밍? 그동안은 굉장히 관훈이 따라주기로 또 유명하셨던 맞아요. 분인데 그랬죠. 이렇게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혹시 인생은 타이밍인가? 라는 씁쓸한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타이밍. 네,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천만요정 배우 오다이스가 우리의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